여러분, 만약에 내가 읽고 쓰고 생각하는 모든 걸 알아서 관리하고 연결해주고 심지어 스스로 지식을 키워나가는 인공지능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개인 지식 관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지도 모를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이 누구 말이냐면요. 바로 오픈 AI 창립 멤버이자 테슬라 AI를 총괄했던 세계적인 석학 안드레이 카파시가 한 말입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아니 코딩의 대가가 왜 코드 짜는 것보다 자기 개인 지식 정리하는데 AI를 더 많이 쓰고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의 핵심입니다. 사실은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어딘가에 완벽하게 복사해두고 싶다. 이런 제2의 뇌에 대한 꿈 말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75년이나 묵은 아이디어가 최신 AI 기술을 만나서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실까요? 이 모든 꿈의 시작은 1945년 버니바 부시의 매맥스라는 개념이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개인 위키나 노트 앱이 그 꿈을 이어받았고 최근에는 챗 GPT에 파일 올리는 것처럼 RA 시스템이 아주 대중화됐죠. 그리고 카파시의 아이디어는 바로 이 오랜 꿈의 다음 단계, 그러니까 논리적인 진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들, 여기에 어떤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둘 다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 위키 이거 진짜 강력한 도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다가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북키핑 비용이라는 녀석 때문이에요. 새로운 정보를 넣고 기존 거랑 연결하고 틀린 거 고치고 이 모든 수작업에 드는 노력이 내가 얻는 지식의 가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커져버리는 거죠. 그럼 요즘 제일 핫한 RAG는 어떨까요? 이 기술은 여러분이 질문할 때마다 매번 처음부터 문서를 샅샅이 뒤져서 답을 찾아주는 방식이에요. 아주 편리하긴 한데 결정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 지식이 전혀 쌓이질 않는다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우리가 딱 초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에는 지식은 쌓이지만 관리가 너무 힘든 전통적인 위키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관리는 너무 쉬운데 지식이 하나도 안 쌓이는 RAG가 있는 거죠. LLM의 위키는 바로 이 둘 사이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카파시의 아이디어가 등장하는 거죠. 이전 두 방식의 장점만을 쏙쏙 뽑아 결합한, 그러니까 지식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스스로 키워나가는 AI 위키라는 개념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이거예요. 위키를 그냥 데이터를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영속적이고 이자가 복리로 붙는 적금처럼 본다는 겁니다. AI가 단순히 정보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기존 지식체계에 녹여내고 서로 연결하고 심지어 모순점까지 알아서 해결해 나가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관리한다는 뜻이죠. 이 비유를 들으면 아!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옵시디언 같은 노트 앱은 개발자들이 쓰는 도구, 즉 IDE고요. LLM, 바로 그 AI가 프로그래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쌓아가는 지식 베이스인 위키는 이 프로그래머가 관리하는 코드 덩어리, 즉 코드 베이스인 셈이죠. 우리는 그냥 재료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똑똑한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합니다.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딱 3층짜리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층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원본, 그러니까 기사나 노트 같은 소스들이 있고요. 2층에는 AI가 직접 관리하고 편집하는 마크다운 파일 뭉치, 즉 위키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3층, 스키마는 AI한테 너는 이런 규칙에 따라 위키를 관리해야 해 라고 알려주는 일종의 행동 지침서 같은 거예요. AI는 이 위키를 가꾸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일을 쉬지 않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제스트, 새로운 정보를 소화하는 과정이죠. 새 글을 읽고 기존 페이지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지식을 통합해요. 두 번째는 쿼리, 질문에 답하는 합니다. 위키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출처까지 딱딱 붙여서 답을 내놓죠. 마지막으로 린트라고 주기적으로 위키 전체를 싹 훑으면서 모순된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일종의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와,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꿈의 도구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장점만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과 함께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아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우려들도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현한 사례가 있어요. 파르자피디아라고요. 2,500개나 되는 개인 일기, 메모, 메시지를 몽땅 집어넣어서 친구, 프로젝트, 아이디어에 대한 위키 페이지를 400개 이상 자동으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한 건 AI 에이전트가 이 위키를 돌아다니면서 최근에 내가 관심 가졌던 걸로 랜딩 페이지 아이디어 좀 내줘. 같은 복잡한 질문에도 답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만들었던 RAG 시스템보다 성능이 훨씬 좋았다고 하네요. 카파시 본인은 이 방식의 장점을 크게 네 가지로 꼽았어요. 첫째, 명시성. 내 지식이 AI의 검은 상자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일로 존재한다는 거죠. 둘째, 소유권. 모든 데이터는 다른 회사 서버가 아니라 내 컴퓨터에만 저장됩니다. 셋째, 파일 우선 원칙. 표준 마크다운 형식을 쓰기 때문에 특정 앱에 평생 갇힐 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BYOAI, 즉 내가 쓰고 싶은 AI를 맘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완벽한 해결책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가 공개되자마자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우려가 바로 모델 붕괴라는 거예요. 해커뉴스의 한 댓글처럼 AI가 자기가 만든 글을 또 요약하고 그걸 또다시 요약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원본의 정확한 정보는 점점 희미해지고 품질이 계속 나빠질 거라는 아주 심각한 지적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찬반 논쟁이 얼마나 팽팽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지지자들은 귀찮은 북키핑 비용이 사라지고 복리처럼 불어나는 지식자산이 생긴다고 환호하죠. 하지만 비판가들은 AI가 편리함 뒤에 새로운 기술 부채를 남기고 모델 붕괴 위험이 있으며 결국 인간이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뼈아픈 지적인데요. 우리가 왜 글을 쓰고 왜 노트를 정리하죠? 그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우리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된다는 거잖아요. 이 소중한 생각의 과정을 AI에게 통째로 넘겨줬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될까요?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게 단순히 새로운 노트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일지도 몰라요. 사실 이 LLM 위키는요, 그냥 노트 필기 기술이 아니라 1960년에 이미 나왔던 인간 컴퓨터 공생이라는 아주 오래된 꿈을 향한 어쩌면 첫 번째 진짜 발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인간과 기계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AI가 우리 지식의 파트너가 되는 시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건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쓰면서도 그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생각하는 힘을 잃지 않는 법, 그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지혜, 바로 그게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을 겁니다.